뻔뻔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해서 9월 수출이 일평균으로 따지면 10.6%뚝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수출 분량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미국 쪽으로 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사인을 해버렸다가는 그냥 IMF 바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신중 모드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내상을 좀 많이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미국 관세 허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난제 중에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 작년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이 관세 압력에 비해서 지금 수출이 그래도 좀 우회적으로 다방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일평균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27억 2천만 달러보다 24억 3천만 달러가 나왔다. 그러니까 10.6% 줄었다는 얘기죠. 결국에서 이제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해서 10%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10월 들어서 11월 들어서면서 어떤 지표로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이 관세 협상 테이블 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딱 짓게 된다면 뭔가 좀 지금 코스피 시장도 3,400선에서 3,500선, 4,000까지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자칫 장기화되다 보면 굉장한 어떤 혼란을 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관세 협상 후폭풍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 유예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통상교섭본부장 역시도 지금 굉장히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결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완강하게 이 3,500억 불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난망입니다, 난망. 그래서 아예 그냥 미국 투자 쪽에 3,500억 불을 커트를 딱 시키고 우회적으로 조선업이나 다른 어떤 기타 산업 이 동력을 좀 발휘를 해서 좀 미국 쪽의 어떤 협상안을 좀 어느 정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이 환율 부분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3,500불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4,100억 불 아닙니까? 외환보유고가. 이제 텅텅 국고가 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1997년도 당시에 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면 모든 한국에 있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지금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라는 또 예고도 띄고 있어서,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회복해서 지금 10만 전자 될 거냐 말 거냐 라는 어떤 기대감도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세를 100%까지 맞게 된다면 이거 충격적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 들어서서 과연 이 관세, 특별히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관세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지금 회복세에 있는 반도체 분야도 그리고 의약품 분야도 상당 부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산 철강은 50% 관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산 이 저렴한 제품에 좀 철강이 많이 밀려 있었죠. 포스코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경영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기존 25%에서 2배 정도 인상된 이 관세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자체도 지금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한 어떤 하드한 그런 어떤 면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와 노동자 지지를 위해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대폭 2배 정도 상향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갖고 있어서 지금 한국 철강 업계 상당히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 효자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 상품에 비해서 또 미국 관세에 또 부딪혀서 역으로 지금 역류하는 어떤 이 수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어떤 이 미국의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이 발표를 하다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수출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현금으로 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허들이 높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국가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펌프질한다? 지금 아파트가 그냥 죽으라고 펌프질하고 있죠. 22억 아파트 3달 만에 이럴 수가 해가지고 뭡니까? 발칵 뒤집혔다 뭐. 다시 신고가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25억 3천 서울 아파트 신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지금 거의 뭐 촛불이 그 태풍의 바람 앞에 딱 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실로 가득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듯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역풍 맞고 한꺼번에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무주택자들이 뭐 집값 이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오르는 거? 불안 심리가 지금 매수 심리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지금 공식적인 지표, 그러니까 팩트적인 어떤 지표는 확실하게 집값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굉장한 어떤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초반에 관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관세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한국의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부실로 뭔가 필터링 되지 않았던 부채로 남아있는 자산 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사이클링 안에서는 설명되지만 이 설명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서울 집값 이런 식으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제가 말씀드렸죠. 살라미식으로 요즘에는 이 부동산 후속 규제가 계속 나온다고. 지금 사업자 대출 95%까지 미쳤죠. LTV를 사업자 대출 빙자하면 95%를 받아. 그러니까 100억 하는 압구정 현대를 그냥 넙죽넙죽 현금 박치기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국토부가 딱 나서서 시행령 개정하겠다. 사업자 대출 우회로 그냥 틀어막겠다고 좀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지목되는 이 사업자 대출, 고가주택 매입으로 그대로 이어졌죠.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 차단해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없었던 대출 유형의 사업자 대출을 추가해서 세분화시킨다는 또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규제가 살라미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버버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지금 그물망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빵꾸가 나 있었던 이 사업자 대출 부분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는 안을 신설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뭐 담보 인정 비율을 뭐 95%까지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대출 통해서 받았으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압구정한데 120억짜리 뭐 200억짜리 막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 딱 뭐 챙기고 빤스런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 법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압구정 아파트 90억에 팔렸다더니 4개월 뒤 벌어진 일이 뭔가. 결국 이거 다 집값 띄우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법인 사업자 대출 통해서 이거 현금 박식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토부가 오늘 시행령 개정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또 후속 규제를 지금 내놓은 거고요. 최고가 순위 보십시오. 9월달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딱 되니까 대체로 한 120억 했던 현대 아파트가 74억으로 내려앉았고요. 레미안 라클라시 63억, 레미안 대치팰리스
62억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가 파이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가 이 국세청에서 30억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한술 더 떴죠. 20억 이상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3차 조사 지금 ING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추가 규제가 뭐 627 규제, 97 규제로 딱 끝났다는 그런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겠는데 지금 계속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집을 사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덜커덕 뭐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이 다 이렇게 밑불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뭐 토지 갭 투자 금지하고 규제 지역 확대의 경우에 뭐 은행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규제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토제도 뭐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당히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규제가 될 수가 있는데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뭐 마용성이 상당히 지금 집값을 들어올리는 어떤 변동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토제로 딱 묶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3, 4일 전에 강남, 송파, 용산, 서초까지 토제로 묶어놨는데 이게 서울시와 국토부 공통지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 시행령 자체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요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고 4개월 내 입주해야 되고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못할 경우는 취득 가격의 10%에 대한 이행 강제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30억에 샀다 그러면 3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면. 그죠? 어마무시하죠. 타인 임대시는 7%, 무단이용 목적 변경 시는 5%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퍼센테이지. 10%가 일단 넘어갔다는 거는 뭐 굉장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페널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국토부의 규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로 막겠다. 그 다음에 20억 거래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토제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 10% 이행 강제금 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라미식으로 매일매일 추가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추가 규제 터졌다, 추가 규제, 반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가 다른 이 강도가 센 규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은도 숟가락을 더 얹고 있죠. 주담대 상한 6억, 뭐 이거 굉장한 어떤 강도가 높은 규제인데 부동산 규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은도.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 억제 효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좀 쏟아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이 거시건전성 정책 시점과 효과를 딱 보더라도 금리 인하 전에는 마이너스 0.4%의 억제 효과가 있는데 금리 인하하고 이후에 규제를 도입하면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절반으로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집값 상승 압력 억제 효과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은도 거시 건전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경제 주체들이 이를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면서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국세청, 그 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까지 더 한술 더 떠서 한은까지 지금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이거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왜 이렇게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느냐. 초반에 말씀드렸죠. 관세 영향, 환율 영향. 지금 하나는 환율 변동성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 변동성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 하나로서는 이 굉장히 민감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전 척도로서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 거래량 모두 둔화되는지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내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이 가격 흐름대, 뭐 상승률, 거래량, 상승 기대감, 뭐 매수 심리까지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지금 변동성이 가장 큰 관세 부분과 환율 부분은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금리 결정은 추가 안정 여부,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 글쎄요, 앞으로 지금 관세 부분과
환율 부분이 딱 물려 있어서 이 변동성을 과연 하느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추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과연 올해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뭐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한국이 IMF를 맞을 수 있을 이 외환보유고의 엄청난 이 타격 오면 하느니 뭐 기준금리 내릴 수가 없잖아. 일단 시장 심도 1% 얕아지면 환율 변동성이 0.22%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이 지구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신흥국 평균보다 한국 UIP 프리미엄이 높긴 높지만 시장 심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어떤 이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달러 방패가 GDP 대비 뭐 한국은 22%, 일본은 31%, 대만은 무려 7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 수합 계속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줄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냉랭한 어떤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금융 쪽의 대외 충격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환율 방어력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방패로 딱 막아낼 수 있는 원화 가치의 어떤 이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결국에서는 자본의 변동성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를 보세요. 20억 떨어지죠. LCT 같은 경우는 12억. 그리고 해운대역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0억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 지방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대구 역시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7억,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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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억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경기권은 지금 뭐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9억 떨어졌고요. 대주 피오레, 용인시 여기가 최고가 20억을 찍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5억 거래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남도 7억, 고양도 7억. 그러니까 두 달 상간의 6.27 대책 이후에 떨어지는 경기권 아파트의 파이는 굉장히 더 커져가고 있다. 근데 서울만 이제 반짝 올라서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호가세로 인해서 집값을 방어하고 있었지만 두 달 상간의 전체적 집값 궤적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강남구도 뭐 22억 하락했고요. 마포구 9억, 강남구 9억, 서초구 6억, 양천구 역시도 8억이네. 6억이 아니라.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파이는 크다. 그래서 시간적 이 타임라인이 조금 넓어진 그런 어떤 상황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이 파이는 굉장히 떨어지는 파이는 큰데, 좀 좁혀오면 일주일 상간의 거래로 보면 그닥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착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간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AI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매도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락세가 단기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러니까 AI는 거짓말을 안 해. 전체적인 데이터 딱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달 상간에 이렇게 떨어졌던 서울 집값은 이제 일주일 상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차가 좁혀진다는 얘기야.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충격적인 관세 발표. 이거 뭐 아찔한 이 퍼센테이지를 때리게 되면 반도체가 뭐 100% 나온다 만에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통화 수합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당장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달러를 쏴주면 외환보 요구가 바닥에 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국가 경영이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지. 게다가 이런 어떤 환율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니 가장 변동성의 큰 요인으로 지금 짚어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문제가 그냥 한 방에 아파트 가격을 때려 부실 수 있는 엄청난 붕괴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